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다행히 지수가 반등이 좀 나아져서 한시름 걱정을 놓을 수 있는 장세였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어제 국내 지수 자체가 약간 불안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 그간 들어왔던 외인 수급이 어제 큰 폭으로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연속적인 수급의 이탈이 나오게 되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시황을 말씀드릴 때 국내 외에, 그러니까 즉 국내 증시 외에 글로벌 증시는 일단은 상승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는 수급 논리와 수급적인 논리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일단은 반등이 나아져서 일단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를 이따 한번 다시 보겠지만 아마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 플레이를 외인들이 좀 하려는 모양새가 보이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수에 대해서 단정 지을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황을 보면 일단은 전일 미 증시가 그래도 반등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 그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상승이 마감을 하였으나 반등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100%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있을 주중에 대비해야 되는 게 맞고, 오늘 미 증시 마감을 볼 때 저희가 봐야 되면은 미국의 바이오 섹터의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플러스로 그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그 30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네, 하락으로 전환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상승으로 가게 된다면 좀 더 낫지만,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되면 또 힘이 빠지니까 이런 점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지수를 살렸던 거는 지표입니다. 지표 부분에서 일단은 살렸고, 그리고 특검 보고서가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어, 전혀 이제 무혐의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불확실성 리스트가 해소가 되고, 트럼프는 또 어제 이러한 일로 자축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마 증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중국 증시 관련해서 지표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글로벌 증시를 끌어올린 결과물이지 않나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지표인데요. 소매 판매 부분이죠. 소매 판매 부분에 실적으로 이제 기업의 활동이, 그리고 국민들의 이제 소비 성향이 어땠냐, 즉 경기를 보는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인데요. 270만 건에서 지금 보면은 210만 건으로 됐으니까 6천 건이 좀 6만 건이 줄어들었네요. 6만 건이, 잠시만요. 맞나? 21만 6천 건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줄어든 폭이 좀 상당폭 많이 줄어들었다. 즉 이런 부분에서, 즉 실업 수당에 대한 지출로 저희가 보죠. 실업자 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실업자 감소로 인한 경기 호조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요.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의외로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됐어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었고, 오늘은 제가 카페에 셀트리온 5%대,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5%대 일단은 올려는 드렸어요. 이걸 매도를 하라는 의미는 아닌데, 저도 사실 이거를 매수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의 시장의 시그널로 봐야 돼요. 일단은 시그널로 이게 상승 전환을 시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이제 월요일 날부터 시장의 방향을 보면 되고, 실적이나 모멘텀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실적이나 모멘텀으로 올라간 건 아니고 수급입니다. 수급이 먼저 들어와서
이런 쪽을 끌어당겼으니까 왜 오늘 밤에 미국 바이오 섹터 반등이 중요한지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강한 반등이 들어오면 국내 제약 바이오 쪽에 한번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난번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나오겠죠. 이중항체가 제약바이오들이 다 죽을 때 움직였어요. 이중항체가 움직였는데 이쪽이 만약에 못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쪽이죠. 지금 신고가를 달릴 제약바이오와 바닥권 돌파가 나오는 제약바이오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가 좋았어요. 사실 좋았는데 좀 다소 윗꼬리를 달아준 점이 좀 아쉬운데 그 양대축이 있죠.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차이나 그레이트가 2연상을 갔었는데 또 의견 거절이 나왔네요. 좀 이쪽은 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스트 아시아나 홀딩스는 아직 보고서 제출도 안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출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쪽 특히 이제 떨어졌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보지 않아야 될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소비주는 네 여전히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5월달까지는 뭐 어찌어찌 해서든 네 전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 오늘까지는 좀 좋았는데요. 오늘은 수급이 좀 약해졌네요. 수급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조정을 암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자동차 쪽에 제가 언급드렸던 두 개의 종목 있죠. 두 종목 지속적으로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자동차 섹터 네,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보시죠. 어, 오늘 보면은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장 초반에 이렇게 외인이 좀 사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외인이 지속적으로 팔았고요. 이 판 거는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강하게 오늘 외인이 팔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인이 매도가 나왔고 기관이 이 삼성전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운수창고 양매수 들어온 섹터 그 다음에 의약품 강하게 양매수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섹터 매매할 때 프로그램하고 같이 봐오면은 네 도움이 돼요. 이거 프로그램으로 당겼어요. 프로그램으로 둘 다. 근데 이제 뭐 워낙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렇고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자를 강력한 매도를 하고 하이닉스는 또 사는 모습을 보였어요. 약간 좀 다른 형태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수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면 불안 요인이 있죠. 불안 요인이 금투도 지속적으로 팔고요. 대신 코스닥 쪽 좀 강한 수급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연속성이 필요해요. 지금 수급에 대한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급의 연속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프로그램으로 700억이 들어왔으니까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0억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보면은 제약 섹터 조금하고 IT 섹터 코스닥의 IT 섹터에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니까 아직 IT 섹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스닥 쪽에 IT 아직 건재하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 어제 하락할 때 매도의 강도가 약하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제약 바이오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조금 더 버텨준다면 제약바이오가 조금 네, 단기 바닥을 좀 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중국 증시 보죠. 중국 증시 일단 항상 이런 구간 있죠. 쌍고점의 구간을 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소의 이슈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중국 증시는 우상향 할 가능성이 지금도 높아 보입니다. 지금도 높아 보이고 단지 주봉상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네, 매물이 있는 구간이라
올라가려면 거래량 이제 빵 터지고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런 부분에 갈 때는 한 번 정도 네, 쉬었다 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문제는 이제 나스닥하고 뭐 다우인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와야 돼요. 계속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일단 반도체가 갭 떠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가 주길 지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장에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있고 특히 퀄컴과 애플 이슈가 해소됨으로써 아직까지는 IT 쪽 네,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퀄컴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애플도 양호했고 마이크론 네. 근데 문제가 머크, 화이자, 존슨 앤 존슨 등 다른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시총이 가장 큰 업체만 좀 보는 거고요. 일단은 화이자가 그나마 이런 구간에서 밑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밤에 양봉으로만 돌려주면 단기적으로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강하게 3일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 인식으로 인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 증시 특히 미국의 바이오 업체들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국내 종합을 보겠습니다. 오늘 좀 아쉬워요. 이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모양상으로는 지금 흑삼병이 떴어요. 모양상 흑삼병이 떴고 이걸 올려줄 거는 수급분이 없습니다. 수급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공격적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조심하고 수익권에 있으면 포트 어느 정도 정리해서 현금화가 일정 부분 돼 있고 그 현금 비중이 지금은 좀 지켜져야 될 시점이에요. 다행히 아직은 지수 자체가 21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 정도 지지해주고 올라오는 흐름도 가능하니까 지지 확인하고 봐야 될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스닥은 그나마 좀 세요. 코스닥은 오늘 워낙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강하게 돌려놓았기 때문에 대신 이런 모습이 안 나와야 되겠죠. 이런 모습. 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고점을 뚫어줘야 돼요. 이 고점을 괜히 이 고점에 맞고 빌빌거리다가 빠지면 네, 그때는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고점 돌파가 안 된다 하면 그때 비중 축소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오늘은 이제 뭐 먼저 한진칼부터 오늘 이제 이거 이제 어제 들어갔던 물량은 오늘 상승했을 때 던졌습니다. 매도하고 다시 종가에 다시 재매수 조금 들어갔고요. 일단은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이제 이 저점만 붕괴만 안 시키면 충분히 반등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워요. 아시아나 항공을 할 걸. 아시아나 항공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훨씬 강한 종목이었는데 역시 시장은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돼요. 역시 대장주가 답이다 라는 게 오늘 좀 많이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많이 아쉽죠. 왜냐면 이렇게 시대를 풍미하는 급등을 한 종목은 반등 이렇게 해서 5일 이탈을 보이고 반등을 주죠. 뭐 쌍봉을 만들던지 넘기던지 아니면 고점이 낮아지는 네, 이런 거를 하겠죠. 그래서 아시아나는 이제 뭐 한 번에 이제 기회가 왔는데 이제는 없어요. 끝났어요. 아시아나는 제가 봤을 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점을 돌파하면 돌파 매매 정도만 할 수 있는 종목이 됐네요. 그래서 한진칼은 좀 아쉽지만 다음 주에 어떠한 이슈화가 될지를 좀 보고 조선내화는 그냥 그대로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요. 뭐 더 빠지면 이런 21선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 보면서 할 예정이고, 이것도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워낙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대신 한진칼의 2대 주주의 자리가 있으니까 네, 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무지하게 좋았어요. 이 수급 엄청나게 들어온 흐름에 너무나 좋았고, 이 프로그램만 보셨어도 이 강력한 상승을 네, 느꼈을 거예요. 이거 그냥 돈 다발로 들어왔습니다. 돈이 다발로. 그래서 오후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었고, 특히 이제 코스닥의 시총 10조짜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크게 상승을 했죠. 이 시점이죠. 10시 몇 분에 대량으로 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 대량으로 매수세가 포착이 됐고, 이거는 진성이에요. 진성 수급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쇼 커버링 물량이 대폭 네,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쇼 커버가 될 때는 네,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수급이. 그래서 일단 오늘 사실 이걸 매수를 좀 하는 게 맞는데 아직은 확인이 안 돼서 미 증시가, 그래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제가 아모레 퍼시픽을 언급하면서 화장품을 잡았고, 카카오를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했던 부분이,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돌파가 나와야 돼요. 의미 있는 자리에 강력한 수급에 의한 돌파. 아모레 퍼시픽을 보더라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 그때 강력한 수급의 돌파가 한번 나왔었어요. 이 수급의 돌파가 나오고 눌렸다가 해서 결국 이 돌파를 나올 때 이 산이 세 개 있는 이 산을 수렴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구간을 수렴을 하죠. 수렴을 하고 얘가 돌파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돌파의 흐름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 시나리오는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주말을 이용해서 특집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그 방송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고, 일단은 흐름 괜찮은 흐름이 나왔어요. 시장을 바꿀지에 대한 부분은 진지하게 봐야 되고, 이런 자리죠. 이런 구간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가 나왔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신라젠도 정말로 정교하게 무슨 전저점을 딱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좀 돌려주는 흐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구간, 분명히 많은 개인들의 무덤이 있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한번 덜어내고 가야 돼요. 이거 한 방에 이렇게 못 가고 눌릴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구간에는 비중을 덜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메디포스트 오랜만에 한번 보죠. 얘는 여전히 안 좋네요. 수급 바뀌어야 돼요. 수급이 바뀌어야 되고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삼진제약, 얘는 이제 쌍바닥은 오히려 확실히 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다졌고, 얘는 실적으로 가다 보니까 뭐 올라가 큰 무리 없이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새로 이제 종목을 두 개 정도 보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지온 뭐 신고가 가는 종목이고요. 메지온이 신고가 가는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도 신고가를 치는 수급이 있는 종목을 하나 보는 거예요. 이제 시장에서는, 즉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카페에 제 작성을 하면서, 이게 한 5%대죠.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시장에는 두 가지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권 돌파 주식, 고가권 신고가에서 나누어 포트를 정리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해봐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서 일단은 뭐 두 가지 정도 압축을 한번 해봤는데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좀 돌파가 임박됐어요. 단기적으로 이런 고점 구간에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될 때 이런 부분에 왜 돈이 들어오고 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고요. 이건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이 종목의 이제 뭐 어떻게 되겠죠. 넘기면 또 위로 강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강하게 막 올라오고 있는 게 진백스인데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를 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제 봤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안 했어요. 근데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바닥권에서 돌파 나온 애가 막 가주면 다른 제약바이오의 이 흐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관중에 놓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 아모레퍼시픽을 했어야 됐나 봐요.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강했는데 요즘은 대형주 섹터 대형이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애경산업 여전히 강했고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너무나 장중에 많이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아쉬웠고 다행히 이제 이런 구간에서 지켜줘야 될 구간에서 지켜줬기 때문에 이거 뚫기를 바래 봅니다. 뚫기를.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을 지켰기 때문에 뚫기를 바래보고 이런 위로 올라갈 때 사도 될 것 같아요. 나쁘진 않고 오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이 기관에서 추천한 애들 대신증권이 오늘 팔아먹었는지 거래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장 끝나고 뭐 다트 들어가서 거래원 봐서 얘네가 리포트 내고 팔아먹었는지 좀 보면은 네, 알 거예요. 일부러 리포트를 내서 파는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 공시가 나왔을 때는 그런 거래원 체크해 주는 거 네, 좋은 습관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 뭐 토니모리가 큰 폭으로 좀 올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뭐 세아 PMC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고 이게 오히려 탄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세아 PMC 탄력이 강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재접근을 하려고 하고 이제부터는 조금 네, 잘 보면서 해야 돼요. 이거 엄청난 파괴력이 있던 종목이에요. 얘가 끼가 있는 종목은 네, 그 끼만큼 합니다. 세아 PNC 굉장히 네, 강한 흐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 강하게 갈 거예요. 애경은 좀 무겁고 세아는 가볍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화장품 주식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차함들도 빼고 ST생명공학은 실적이 좋으나 수급이 조금 아쉬운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이것도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많이 팔았거든요. 얘가 1,500만 장을 좀 팔아왔어요. 마스크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실적이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는 이 추세대로 기본 추세 이런 기본 추세랑 이번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 때 두 개 그려놓고 이런 자리 이탈 없이 올라가면 네 다시 재공략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공략 이런 추세가 붕괴가 되면 뭐 글로벌 텍스프리 RF 세미를 봐야 되나? 아직 붕괴가 아직 안 됐구나. 뭐 이런 구간이죠. 이제 이거는 하나의 추세대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급등하던 종목이 이 추세대 이런 자리를 이탈을 하면 힘들어져요.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지니까 그런 추세대 이탈만 없으면 아직 근데 그렇게 급등을 하지 않아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세아 PNC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급의 흐름, 그 다음에 물량의 모습을 봤을 때요. 그리고 TKT를 TKT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이런 자리죠. 돌파, 바닥권 돌파가 나오고 이 흐름 조정 후에 지금 올라가는데 이 단기 매물대예요. 단기 매물대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죠. 종목이 단기 매물대인데 애플이 올라가면 네, 제 자리 찾아갈 겁니다. 주기적으로 일단 1차 목표가 터치했고 2차까지 가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유자는 홀딩 뭐 끌고 가는 네, 관점으로 보고 있고 자화전자 뭐 실적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 산을 만들고 있네. 얘가 결국은 어찌어찌 하더라도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부 다 돌파 나올 거예요. 안 간 종목들 단지 시장에서 많이 소외돼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터플렉스 회사 안 좋죠. 상황도 안 좋고 문제도 많아요. 문제도 많은데 지금 이거는 A급 조정이에요. A급 조정. A급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내일까지 더 보겠습니다. 눌리고 그다 올려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치는 모습이 보일 걸로 지금 보여지니까요. 예, 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해서 언급드렸는데 일단은 어제 뭐 카페에서 매수해도 되냐 물어봤을 때 어제는 말렸고요. 이제는 다시 월요일 날 네, 상황 봐서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런 점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네,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 흐르는 상황 자체가 그래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 지켜주고 내일 수급 연속만 되면 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네, 좋은 네,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정배열 초입에 정배열 초입에 돌리고 있고 올라가서 60일선 타면 네, 오히려 이 박스 돌파하는 흐름 중기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돼지열병 관련해서 종목들 좋았죠.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 볼까요? 이글벳. 얘는 이제 어제 상한가 잔량이 불과 17만 주였어요. 17만 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X죠. 얘는 캡 상승하면 무조건 나왔어야 될 종목이었고 어, 마니커는 오늘 공략을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었어요. 어제 28%에 뭐 보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창고에서 100만 주를 사고 다른 창고 동원해서 20만 주 단위로 순식간에 다 먹어가는 대충 한 250만 주 정도를 이거는 세력입니다. 개인의 작전 세력이 그 물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다 생각을 하고요. 이 저점 여기서 이제 이게 핵심 맥점이죠. 맥점들.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 이런 자리 뭐 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해요. 지금 1140 뭐 이런 선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훅 순간 올 수도 있어요. 훅 순간 올 수도 있으니까 뭐 1130 아래 이런 라인에 훅 주면 한번 받아봐도 네, 받아봐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지지를 해준 구간에 또 내려오면 네, 제가 봤을 때 ING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오늘 어, 잘 잡았어요. 이거 이제 호가 1290원의 호가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운이 좋게 고가를 정확히 오늘 맞췄네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호가 받치기가 있고 즉 이 아래쪽에 호가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12,900원이라고 하면 12,900원이라면 이 자리에 누군가가, 즉 여기가 아니라 이 자리죠. 이 자리가 12,900원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매도를 계속 걸어요. 누가 사도 걸고 지속적으로 걸고 있으면 여기를 누가 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호가 잔량이 원래 200만 주에서 급격하게 떨어져서 서로 같아지더니 매수 잔량이 늘어난다. 이제부터는 경계해야죠. 그리고 분봉상 크게 3파를 찍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 쭉 밀고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그래서 이제 뭐 이 호가창을 본다라는 거는 좀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보면서 이제 차근차근 네, 경험을 늘리면 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부품 보죠. 일단 기아차가 대장이에요. 기아차가 대장이어서 지속적으로 잘 가고, 현대차 나쁘지 않고, 보면 만도가 조정을, 네, 아주 또 강하게 또 조정을 안 줘요. 좀 눌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보고 있고, 서현 이화는 네,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유 AP 어제 언급드리고 오늘 뭐 약간 상승했는데,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자리에 저항을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내려주면 한번 받아서 네,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그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고, HB 테크놀로지 지금 보고 있는데 좀 안 눌리네요. 이런 모양 하나 나오기를 보고 이거 나오면 들어갑니다. 이거 나오면. 그래서 얘 눌림이 120선까지, 즉 장기평을 보면 원형 바닥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300일과 121선에 이 골드가 나왔던 종목은 크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OLED도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오늘 보의 양조를 이제 뭐 카페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언급을 했죠. 이 자리에서 돌파 나오는 거 그런 보고 언급을 했는데, 기대감으로 저는 종가상 한 1,600원 정도까지 날려버릴 줄 알았는데 안 날렸네요. 이제 유시민 씨가 내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방송 출연이 있으니까 뭔가 변곡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다 종가상 그냥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월요일 날 아니면 다음 주에 봐보려고 해요. 어떠한 말이 나와서 얘가 빠지면 이제 이 라인까지 오면 네, 땡큐다 하고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라인까지. 즉 마이너스 50% 구간부터 마이너스 60% 구간까지죠. 이런 구간까지 오면 일단은 대응 그때부터는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해요. 이런 구간은. 네, 이거는 진짜 고점에 물린 개미는 죽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못 버텨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구간 오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단계가 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선주 관련해서 이것도 특집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카페에 등급을 만들어서 할지. 이거는 정말로 알면 네, 정말 좋아요. 대선주에 대해서 트레이더라면 꼭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MLCC 쪽이죠. 섹터와 수급이 좋은 쪽을 지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섹터와 수급이 좋은 쪽, 삼성전기 좋으니까 얘를 못 들어가요. 지금 너무 높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 콘덴서를 좀 노리고 있고, 같이 실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얘 이렇게 쐐기형 나오고 있죠. 쐐기형 지금 뭐 월요일 이 60일선 라인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받아야. 얘도 수급이 바뀌었어요. 실적이 양호해요.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 쐐기형을 한 다음에 돌파가 나올 걸로 여겨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삼성 전기를 보면서 사마 콘덴서를 네,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J 콘텐트리 J 콘텐트리 21선 보고 있어요. 21선 보고 있고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다시 말하지만 이 3천만 주 5,200원 이 3천만 주의 주인이 주포랍니다. 그래서 이 5,200원 라인은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목 분석이 완벽히 돼 있는 상태에서 종목을 공략을 하면 네, 그렇게 두렵거나 겁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투심이 바뀌는 네, 좀 다음 주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